특히 일본 속에 우리의 발자취를 그동안 39년째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한신이라고 하는 이 충문이 나옵니다. 이 충문은요, 일본 천황가의 제사 충문입니다. 한신. 이것은 일본에서 서기 927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왕실의 11월 23일 밤에 신상제, 니남에 사용하는 왕실 제사에서 쓰는 충문입니다. 이 한신, 본말 처음부터 끝이다 얘기인데, 이것은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두식입니다. 일본에서는 망이오 가나, 이두식을. 그리고 물론 이 망이오 가나는 우리의 이두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일본 학자들이 일찍이 1925년에 밝힙니다. 1925년에 경성제국대학의 역사학 교수 오구라 신페이가 방대한 이두 연구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딱 한 줄 썼습니다. 일본의 망이오 가나는 이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쓰기 싫은 글씨를 억지로 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왕인이 일본 역사에서는 4세기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6세기 이후입니다.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인이 가져간 천자문이라는 것은 양나라 주흥사가 쓴 것이 아니라 위나라 종효가 쓴 15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2세기의 천자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을 가지고 왔고, 근년에 일본 동대사에서 왕인의 주흥사 위나라 종효의 천자문 필사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각 유적지에서는 왕인의 천자문을 일본 학자들이다, 일본 왕족들이 베꼈었던 그러한 목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최고의 왁가 목간 출도. 여기는 이제 난파에 관한 왕인의 목간 노래입니다. 일본 최고의 왁가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두식 한자어 사용법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본 천황가에서 11월 23일, 해마다 11월 23일 밤에는 이 한신 충문을 외웁니다. 이 한신 충문을 외우는데, 이 한신 충문은 일본말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잘 들어보시면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미시마 이후 가다니 토리 가케 와레 가라카미와 가라오기 생이야, 가라오기 생이야, 야히라데오 데니토리 모치데 와레 가라카미와 가라오기 생이야, 가라오기 생이야, 오게 아침에 오 이렇게 나옵니다. 8년 전에 천왕궁에 들어가서 천왕궁 제사터 가구라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베스에 마사시라고 하는 천왕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제광과 3시간가량 대면했습니다. 그 대면하면서 아베스에 마사시로부터 11월 24일 밤에 진상제 제사를 지냈는데, 진상제 제사에서는 이 한신 충문을 지금도 외우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DVD를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도 싶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라까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한신의 가락감입니다. 이두식입니다. 가락감이 한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은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파렵하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은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오게 아지매 오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완전한 우리나라 말이 나옵니다. 오게 아지매오. 이 말의 뿌리는 뭐냐? 이 말의 뿌리는 바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건 잘 나온 거 가져오세요. 동의어에서 나온 겁니다. 동의어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바로 우리 고대 한국어입니다. 조선어라고 할 수 있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이들 우리 동이족이 쓴 말입니다. 진수라는 사람은 2세기, 3세기 후반에 동의전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쓴 그 역사에서 위지 동의전에서 지금의 만주 땅 그리고 한반도 이것이 동의족의 터전이라고 그래요.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는 바로 단군 조선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왕실에서 쓰고 있는 이 아지매라는 것이 놀랍다고 할까요? 천부경에서 말씀하신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지매. 아지매는 천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윤기의 주장이 아니고 일본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아베 스에마사시가 8년 전에 저하고 대면하면서 밝힌 말입니다. 제가 아지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는 천지인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그 DVD를 좀 보실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의 말이 나올 겁니다. DVD는 이것은 제가 2002년 8월 15일 교육 텔레비전의 특집, 광복 특집에서 일본 천황국에 나간 장면을 촬영한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날 비로소 기쁨과 동시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왜? 일본은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 조선인의 후손들이구나. 일본 왕들이 백제인이고 고구려인이고 또 신라인이고 했던 사실들을 제가 그동안 규명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1년 12월 23일 날 지금의 일본 명인천황, 아키히도라고 그러죠, 명인. 이 명인천황이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68회 생신날 기자회견 석사에서 그런 말을 이분의 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3월 20일자 뉴스위크 시사주간지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이것은 한국어판입니다. 이 천신이 이 니니기라고 하는, 전체 이름을 얘기하면 좀 복잡합니다. 니니기노 미코토라고 합니다. 호노 니니기노 미코토 그런데 니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이 붉은 보자기에는 일본 왕실에서 뒷날 그 삼보로서 된 옥과 검과 거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상에 내려갑니다. 지상에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곳을 고초노, 다카치오노미라고 합니다. 고천호 봉우리입니다. 고천호. 다카치오노. 일본 학자들이 이미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러한 천선 강림의 일본 개국 신화는 조선의 단군의 신화라고 밝혔습니다. 저명한 민족학자 오카 마사오 박사, 미국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도쿄 대학의 교수를 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근년에 작고한 근년이라도 1983년인데 도쿄 대학의 이노우에 미수사다 교수 그것을 밝혔습니다. 도라케 이시다 에이치로 하는 민족학자도 밝혔습니다. 많은 일본의 저명 권위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개국 신화는 단군 신화가 들어온 것이다 했습니다. 일제가 1910년 한국을 강탈한 뒤에 일제 군국주의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역사를 멸살하기 시작합니다. 단군당을 때려부수고 조선 신궁을 세우고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천조대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압박했을까요? 자기들의 개국 신화가 단군 신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두려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발달시키고 정신을 해명까지 시키는 이러한 그 난폭한 짓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식민지 개명에서 그렇게 난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언에 밝힌다면 일본 민족은 바로 우리 조선 민족하고 같은 동족입니다. 일본 천황이 무엇 때문에 내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뉴스위크지하고 이미 지금부터 8년 전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한국어판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일본어판에도 나왔습니다. 천황과 조선. 아키히로 천황이 봉인을 풀었다. 일본과 한국과의 깊은 기판을 봉인을 뜯었다. 그래서 천황이 맺는 한일의 혈연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어쩌면 이러한 것을 접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어판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도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 뉴욕의 워싱턴에 다 나왔습니다. 또 같은 게 나왔습니다. The ties that bind 딱 나와 있습니다. 한일은 똑같은 민족입니다. 예,
1995년을 전후해서 도쿄대학의 한유하라 카즈로 교수, 이분은 인류학 교수입니다.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민족학자도 아닙니다. 인문학자가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묘지의 뼈를 이분이 분석을 해서 묘지의 뼈를 분석해서 연구한 분인데, 이분과 일본 각지의 인류학자들의 연구로를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일본인의 78%에서 93%, 92%까지는 그 피가 전부 조선인들이라고, 도레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뿐이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한일이 동족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분은 많습니다. 많은 자료를 무거워서 들고 올 수는 없지만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은 고대 이즈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와사다 대학의 미즈노 유 교수라고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연구한 걸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쓰여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이즈모 지방이라는 것은 저 시마네 현이라고 해서 동해바다 남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혈액형에는 A형이 분포가 47몇 %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경상도 혈액형 분포도 47몇 %입니다. A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겁니다. 남조선의 한민족, 특히 그 동부의 신라계통 민족들, 혈액상에서는 A형 분포가 극히 높은 인종에 속하며, 남조선 동부와 이즈모하고, 일본 땅 이즈모하고는 일본 해라고 동해를 끼고 서로가 A형률이 높은 민족이 마주보고 살았다는 것은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의 다른 연구소에서 보면은 일본 문화와 조선이라는 1978년 이분의 연구를 보면 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혈액형은 O형 혈액이 많은데, O형 혈액이 역시 우리나라 백제 지역 사람들의 혈액형과 공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민족이 이동하는 말합니다.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일본 천황가의 그 왕실 제사 충문에 장군성조의 건국 이념이, 이 이념, 천부경의 기본 원리, 천지 이와 세계의 사상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 25년쯤 전에 대하게 됐었습니다만, 그 후 저는 한국 쪽으로 올 시간이 없었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이 뿌리를 이 연구론들 또는 그 서적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그 일본 왕실에서 뭐 때문에 무엇이 아쉬워서 한신은 조선신입니다. 조선신 제사신입니까? 이것은요, 이 한신 제사 이 충문 자체는 일본 왕실 법도가 있습니다. 927년에 나온 연희식이라고 합니다. 50권짜리 법도입니다. 그 첫째 권, 그 첫머리에 천황과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천황국에 모시는 신으로서 한신이 등장합니다. 50권짜리 책 첫 대목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와 국가와
지금부터 10세기, 1000년 전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농업시대입니다.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거나 뭐 인터넷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당시에 왕실에서는 뭘 했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려면은 하늘에 빌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고 병이 퍼지면 나라가 뒤집힙니다. 이 한신제사를 모신 거예요. 이 제사를 모신 발자취도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중요한 대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신사라고 하는 사당이 일본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있습니다. 대신신사. 이 터전이 뭔 줄 아십니까? 당군신 제사터입니다. 여기에 모시는 신이 대국주신. 오군이 누시노 감이라는 분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조선신입니다. 이시와다리 신기치로 저명한 역사학자는 이분을 백제신으로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주몽입니다. 주몽신입니다. 주몽신. 왜? 이분의 대국주신의 역사 이야기 속에는 주몽이 동부여에서 순환을 겪으면서 말을 몰아서 내려와서 졸론부여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기에 이르는 과정의 고난들이 유형적으로 갖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삼국유사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그 역사 사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견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광주 땅 북촌에 사는 부잣집 따님의 방에 밤마다 누가 찾아줍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죠. 부모가 걱정이 돼서 또 그 사람이 오거든 바늘에 실을 끼워서 그 허리춤에다가 꽂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젊은 아가씨가 바늘을 꽂아 보냈더니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실을 따라가 보니까 저 담 밑에 큰 지렁이, 지렁이라고 합니다. 지렁이 허리에 피를 흘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뵌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바로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백제신이라고 하는 조선신이라고 하는 대국주신의 사화도 똑같습니다. 현재 이분의 뱀신 사당이 대신신사에 있습니다. 그 큰 고목에 지금도 거기에 궁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뱀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구다마 요리 히메라고 하는 아가씨의 방에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돼요. 그 부모가 그럽니다. 얘야, 바늘에 삼시를 깨워서 젊은이의 허리에 꽂아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이구다마 요리히메가 일어나서 실을 보니까 실이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지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어디냐? 이 대신신사 그 당시에 사당으로 그 줄이 실이 들어갔습니다. 이 대신신사에. 이것은 일본 역사에 나오는 사화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 대국주신과 이구다마 요리히메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오타다네코. 오타다네코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말하면 견훤과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태어났는데 이 시기를 저는 서기 한 4세기를 전후한 시대로 봅니다. 이 시기에 일본 제20대 숭신천황 때인데, 숭신천황은 제 연구로는 신라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일본 문화사, 제가 그 일본 문화사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써가지고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밝혀놨습니다만, 이 숭신천황 시대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일본 최초의 왕입니다. 첫째 왕부터 9대까지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일본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연대를 올리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스다 소키치 교수, 와세다 대학의 스다 소키치 교수가 1925년대에 밝힙니다. 그분 말고 많은 학자가 밝힙니다. 현대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최초의 천황입니다. 왕이죠. 물론 이 당시엔 천황이 아닙니다. 천황이라는 호는 670년 이후에 나옵니다. 670년 당시에 천지천황이라고 있습니다. 백제계열의 천황. 이분이 최초의 천황호가 오사카의 그 유적지에서 구리세 동파 묘지명이 나옵니다. 천황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670년 이후. 그런데 일본의 역사책이 712년에 고사기가 나오고 720년에 일본성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천황호를 부를 때 나왔기 때문에 모든 왕에게 천황호 호칭을 바꿔놓은 것이지, 일본의 그 저명한 그 천황가 역사학자들도 왕이나 또는 대왕이로 호칭되었다 이랬습니다. 여하간에 이 숭신천황 시대, 제가 보기에 한 4세기를 전후한 시대인데, 이때 나란히 흉년이 들고 질병이 퍼져 막 사람이 죽습니다. 아우성치고 백성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숭신천황이 당황하고 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느냐? 꿈에 현명한 것이 대국주신입니다. 조선신 대국주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왜 당황하고 있느냐? 내 아들을 찾아서 내게 제사를 모시도록 해라 합니다. 그래서 대국주신의 제사, 이 오다다네코를 찾아내서 아주 왕이 숭신이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내자마자 벌써 질병이 멈추기 시작하고 풍년이 다시 들게 되고 이럽니다. 그게 제사 지냅니다. 바로 그 터전이 대신신사 터전입니다. 그게 일본 최초의 제사 터전. 그런데 이 터전은 또 어떤 곳이냐?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일본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라의 천일창 왕자. 신라의 천일창 왕자가 단군 모친이신 웅녀신의 신단을 모시고 바로 이 숭신천황의 다음 아들인 수인천황 시대에 옵니다. 아마 그때가 4세기 후반 정도를 한 봅니다. 수인천황. 이 천일창 왕자를 기쁘게 수인천을 맞이하면서. 근데 이분이 뭘 가져왔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곰신단을 모시고 왔어, 곰신단.
일본 말로는 구마노 히모로기라, 구마노 히모로기. 기록하신 분 때문에 제가 한자 올려 쓰겠습니다. 곰신리, 예, 구마노 히모로기. 히모로기는 신단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모시는 신단. 곰신단을 신라 천일차 왕자가 가져왔어요. 옥녀신의 곰신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신사 터전은 여기는 원래가 미화산. 지금도 미화산이 있습니다. 미화산 밑에 이 대신신사인데, 삼륜산이 바로 이 대국주신의 터전인데, 바로 여기에 일본 최초의 사당이 쓰게 됐다 하는 것이 일본 역사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 역사에는 단군과 우리 조선의 역사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뭐 우리가요, 부터는 좀 더 이 일본 역사와 역사 이론과 그 연구론에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사실 나는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일본이 우리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 것은 군국주의자들이 만든 말이죠. 두렵죠, 우리가. 몹시 두려운 겁니다. 자기네들의 혈족이고 자기네들의 지배자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민족입니다.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의 민족. 요새 뭐 이제 또 월드컵이 돼서 이제 치우천왕 모시고 이제 응원단들이 붉은 악마의 뭐 옷을 입고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에 나옵니다만, 치우천왕의 후손들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또 여기서 중간에 다른 얘기가 좀 됩니다만, 삼조고를 갖다가 자기네 그 축구의 상징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 만든 건 잘했다, 이런 생각해. 왜? 바로 그들이 자기의 조상을 인정하는 것이 삼조고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냐. 기왕 그럴 바에는 같이 좀 하자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고. 결국 우리가 일본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그리고 이런 바른 역사를 일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한일관계의 역사를 썼는데, 이제는 이제 대충 중요한 것은 썼고, 해서, 일본말로 해서 이제 일본 사람을 계몽하는 책을 쓸 겁니다. 물론 해마다 저는 작년까지는 일본에 가서 한 150명 내에 400명 모아놓은 일본의 그 학자들과 지식인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은 똑같은 걸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문에도, 마이니치 신문에도 났고, 일본 신문에 제가 강연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반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못하는 말을 홍윤기 교수가 대신 해주니까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국수적인 일본 사람들도 저하고 친해지면서부터 자기 조상이 단군이라는 걸 시인하고 합니다. 지금도 저 서울에 한 분 와 있어요. 제가 내일도 일본으로 좀 잠깐 떠납니다만, 비행기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같이 못 갑니다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상당히 국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강연을 그 사람이 쭉 따라다녔어요. 도쿄 강연에도, 오사카에도 오고. 그런 뒤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일본말로 강연합니다. 통역을 저는 안 씁니다. 통역을 쓰면은, 통역하는 분이 역사학을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뢰의 말은 다 잘 통역하지만은 역사를 일본말로 통역 못 합니다.
오역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본의 우리 당군 그 송조의 사토가 일본 숭신왕의 터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천일차 왕자 그 최초의 그 신라에서 건너와서 일본 왕실에 와서 이제 그 삼보를 전합니다. 이번에 삼보는 아까도 이제 보셨다. 바로 여기가 이 대신신사입니다. 이거 조금 또 하나 넘겨보시죠. 이 바로 마을 저 뒤에 산이 저게 삼륜산입니다. 미화산이라고 합니다. 올려보시죠. 이것도 그 지역입니다. 네, 이게 대신신사의 배전입니다. 다른 신사와 달리 이 사당은 여기서는 이제 대국주신에게, 말을 우리 조선신에게 절만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신전이라고 안 그러고 배전, 하이댕이라고 배전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산이 바로 미화산이 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화산이. 또 올려보시죠. 예. 또 올려보시죠. 예. 요건 잠깐만 놔두세요. 이곳은 이세신궁입니다. 이세신궁. 이세신궁 하면은 천조대신을 모신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에. 지금 물론 천조대신 모십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천조대신을 모시는데 사실은 이 터전에서는 조선신을 모셨다는 것을 1881년에 도쿄대학의 구메쿠니타케 교수가 밝힙니다.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진도와 라이테노 고속구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구메쿠니타케 교수는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신은 천조대신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조선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여의 영고의 신, 고구려의 동맹의 신, 동명이라고도 하죠. 동맹의 신, 동해의 무천의 신, 삼한의 시월제의 신, 이렇게 밝힙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천왕궁의 으뜸가는 사당입니다. 이세신궁. 일본 미에현에 이세만 그 근처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천조대신 모시고, 천조대신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군국주의자들이 천조대신을 내세운 거지. 실질적인 조선신을 모실 수는 없었겠죠. 군국주의자들이. 그 일본의 역사 왜곡도 그렇습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는 것은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모두 밝혀왔습니다. 밝혀왔는데 하루아침에 전부 바꿔놓은 건 아닙니다. 간단 없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책은 최초의 고사기라고 하는 고사기. 이게 712년이야, 700년. 그리고 1번서기. 720년에 나옵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제 사람이 썼어요. 안말려. 여러분이 이 책을 고사기를 왕에게 찬한 그 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안말려.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일종의 내무장관격이었어요. 그래서 태안말려를, 태안말려. 오노 야스마로. 이 사람의 묘지가 1950년대 이후에 발견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묘지명이 나왔어요. 그 나라 땅에 백제 왕족들 터전에서 그 사람 집 번지수거리 다 나와요. 이러한
고고학적 고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백제 사람이에요. 일본 천황이 자기 몸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사실 이것은 예정이 없던 말이에요. 그래서 천황을 관리하는 국내청 관리들이 기자회견에서 불쑥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각 언론사에다 보도 간제를 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터뜨렸어요, 그걸. 다른 신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거 너무 기뻐서 또 그 신문을 사러 일본으로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기 있었을 텐데. 물론 여기서 구할 수는 있지만 일본서 사야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간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 말려갔었어요. 그리고 720년에 일본 서기. 이것도 사실은 안 말려가 쓴 건데, 만다친왕이라고 하는 왕자가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 왕자가 역사 시간이 있습니까? 안 말려가 다 썼겠죠. 그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거 있죠. 암흑개가 뭘 건설했다 하면 그 사람이 삽질을 했겠지만 처음에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 만다친왕이 했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강담사라고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의 일본서기 그 번역 2권짜리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한 그 교수가 왜 번역을 했다고 하냐면 이렇게 원래 이런 책들은 이런 만역하나 이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는 향탈식이죠. 그 학자가 썼습니다. 그 후기에서 일본 역사책은 신라와 백제어 두 계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신라어나 백제어로 풀면, 조선어로 풀면 밝혀지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백제 사람이 쓰고 신라 사람이 쓴 건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일본의 그 인종의 분포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해 바다가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만 일본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사는지 아십니까?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그 이후로 쭉 이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버마라든지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씩 떠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난류 소위 난류가 이것이 북상을 하는데 주로 일본 열대에 먼저 와 부딪힙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고대에 바닷가에서 뭐 조그만 쪽박 띄고 놀다가 그 난류에 떠올라온 거죠. 난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미개한 사람들은 동굴이나 이런 데 살았습니다. 채집 문화라고 그러죠. 사회 시스템을 공산 사회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큰 짐승 하나 잡으면 같이 나눠 먹고, 굴에 살고, 조개 캐 먹고, 산에 열매 따 먹고, 짐승 먹고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동의의 문화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가 안 만들어지니까, 큰 배가. 여기 상당히 거셉니다. 여러분이 여기 배 타고 일본이나 규슈 이런데 대마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오사카까지 가려면 한 21시간 걸립니다. 큰 배로도. 조그만 배로는 규슈 같은 데 가는데도 한 6, 7시간 걸립니다. 근데 옛날에 쪽 배 타고 못 건너갑니다. 뒤집힙니다. 100척의 조그만 배 갔다면 99척 물에 빠져서 수장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의의 민족 문화가 이리 못 건너가요.
인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시기부터 우리 한반도 인종이 건너가냐면 야요이 시대부터라는 것이 일반 학자들이 시인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뭐 조몬이라는 시대가 있는데, 조몬은 BC 3세기 이전입니다. 이전 몇천 년, 뭐 이런 시대. 야요이 시대는 이제 서기전 AD 3부터, BC 3세기부터 AD 3년 사이. 뭐, 말하자면 300년, 200년, 300년 이 시대부터 이제 한반도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건너가게 돼요. 그래, 건너가면서 이 동의의 문화가 조금씩 건너가는 거죠. 물론 이때는 문자 문화나 이런 건 아니고, 철기 문화, 철공서 문화가 건너가요. 대장간 문화. 그릇 만드는 도기 문화라든지, 토기 문화라든지, 이런 건너가죠. 그리고 농기구, 이러한 것이, 나무 농기구, 쇠농기구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규슈 이쪽에 보면은 요시노가리 사도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저명한 그 역사학자 있습니다. 규슈대학 교수하다 은퇴해서 지금은 뭐 고고학회 회장하는 니시다니 타다시 교수. 이분이 특히 여기 개발에 많이 참석했었고, 저하고 같이 강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주대학이라든지 영암에 가서 백제농업에 대해서 강연했는데, 이분이 많은 걸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니시다니 타다시 교수, 그분이 처음에는 이쪽 백제농업이 이쪽 규슈, 북규슈 왔다는 걸 이제 밝히게 되고, 백제인들이 일이 들어갑니다. 신라인들은 이제 동해바다 건너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즈모 지방으로 이제 오게 돼. 뭐, 경주나 이쪽 마주치는 곳이죠. 근데 역시 선박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3세기 이후로부터 한 6세기경, 요 때를 고분시대, 고분시대라고 하는데, 고분시대는 뭐냐? 옛 무덤의 역사시대다 이거죠. 미개인들이 조상님 제사 지냅니까? 그냥 일본 선주민들, 이 미개인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죠. 뭐 산에 버렸거나 뭐 내과에 버렸겠죠. 그러나 조선에 동의의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건너와서 묘지를 만들죠.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은 이 우리나라로부터 일본에 옮겨간 여러 가지 그 묘지의 발굴 유물들이 있습니다. 옹감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것들이 있고, 뭐 고인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동이와 우리 조선의 그 역사의 그 장묘 제도가 옮겨간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쿄대학의 하니와라 가스로 교수 같은 분들이 바로 이 고분 시대의 묘지, 한 대개 5세기를 중심한 시기의 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일 간에는 그 뭐 요약하면 한 80% 이상이, 85% 정도가 조상이 도레인이다, 한마도 도레인이다, 이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중국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중국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이 바다를 절대로 못 건너갔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백제 계열의 왕실에서도 당나라에 그 사신을 보내고 갈 때 신라배를 이용합니다. 8세기 이후, 8세기, 9세기 그경에 신라배가 일본에 오지 않으면 일본의 그 사신이, 당나라 가는 사신이 또는 신라에 오는 사신이 못 옵니다. 그 승려가 못 옵니다. 그 신라배가 오면 이제 얻어 타고, 처음에는 이제 신라 사신이 오느라고 배가 온 거죠. 먼저 신라로 가요. 뭐 이쪽 갔겠죠.
그랬다가 신라빼가 당나라를 가요. 그때 또 신라빼로 다 왔어요.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에서는 연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부터 동이와 조선, 특히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 또는 가야에 그러한 문화들이 건너서 가서 개발된 거죠. 그 사람들이 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뼈가 남았던 거죠. 그게 뭐 지금 뭐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뭐 그릇이라든 뼈 하나도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 거라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분이 많은 거 쓰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뭐 백제라든지 고구려 관계라든지 많이 쓰고 일본 제사 음악이라든지 그 영향을 그대로 입고 있고 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왕실 음악입니다. 백성이 음악 틀고 음악 즐길 시간은 없습니다. 왕실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장례라든지 이 제사에 음악이 등장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에 씁니다. 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악이라고 그러죠. 왕실 음악을. 이 악이 어떻게 또 시작되느냐? 이 악은요, 서기 612년에 미마지 612년에 미마지라는 백제인 음악 무용가가 고구려의 가면무, 탈춤이죠. 그리고 사자춤 이러한 것을 고구려에서 배워가지고 612년에 건너갑니다. 일본 왕실. 그 당시에 스이코라는 계열의 여왕입니다. 스이코 여왕. 스이코 여왕에 건너가요. 그래서 612년에 스이코 여왕의 시대에 건너가서 스이코 여왕 왕실에서 백제인 제자들을 붙여줘서 제자들이 이제 악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음악을 가르치던 터전이 조금 전에 대신진사 그 터전에 성무대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성무대. 이시부다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일본 악의 바탕이 백제 음악, 고구려 음악, 신라 음악, 그리고 중국 음악이 뒤에 조금 붙습니다. 그 왕실에 종사한 것 일본 선조민 음악가들은 없어요. 전부가 한반도 사람들. 이건 일본 역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말하면 일본 선주민들은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일반의 수많은 학자, 문화사가라든지 민족학자들이 다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럼으로써 한일친서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세신공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서 모신 주신이 고대조선의 천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무천, 시월제, 삼안의 시월제신, 이런 분들이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구매군이 그걸 밝히고선 일본의 그 극단적인 군국주의자들이 네 사람이 구매군이 교수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긴 칼, 일본 칼 같은 거 목에다가 대우선 협박했는데 한 4시간 동안 우리가 버티면서 울컥거리는 걸 밝혔었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그 학장 결국 도쿄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역사 스케이시아에 많이 나오시는 우에다 마사키 박사. 이분도 1965년에 귀화인이라고 해서 일본 왕실의 백제인 관계, 역사, 일본의 역사 이걸 밝혀가지고 이번에 역시 그 군국주의, 국수주의, 극단주의자들이 과자상자 들고 와서 협박했다고 저에게 몇 번 말씀하셨고,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박사님 이번엔 과자가 들었지만 다음에는 딴 것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세신궁 다시 한번 우회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세신궁은 일본 왕실의 조선시를 모시던 터전인데 천도교신 모임당 총독이었습니다만,
일본 왕이 왕위에 오르면은 11월 23일에 대상제, 다이쇼사이라고 해서 이세신궁에 갑니다. 대상제. 네. 바로요, 이 본궁에 여기 들어가서 천황이 11월 23일, 왕위에 오른 해에 11월 23일에 여기서 대상제를 지내는데, 이때 네, 됐습니다. 예. 이때 바로 이제 천신에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왕이 됐습니다. 바로 이 한신, 이 충문을 외웁니다. 물론 천황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신관들이 외우죠. 뭐 이게 참 소리를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 아지매 오게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황이 말하자면 우리의 그 장군 신에게 고천하는 겁니다. 고천, 하늘에 알리는 겁니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 날 밤에는 평년에는 신상제지, 신상제. 신상제. 평년에는 이렇게 하지만 왕이 된 해에는 대상제라고 하는데, 이 양식은 맞다고 일본 고대 문헌에 그대로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대상제 때 일본의 지금 아키도 왕의 누님 이케다 아스코시, 그분이 제주가 돼서 제녀라는 이름, 제녀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무속적인 행사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천황 모시고 들어가서 제사 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를 비하하고 천시했지만은 우리로부터 건너간 무는 일본 왕실에선 신격으로 승화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 무인들도 그렇지만은 오른손에는 이 방울들을 들고 왼손에는 이제 삐죽이나무를 들고 강신춤 추고 그럽니다. 이러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하는 곳이 일본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대사라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신상제합니다. 그래서 우에다 마사키 박사하고 이제 여러 번 그 현장을 갔었고 했습니다만, 또 그 후시미 이나리 대사는 우카노 미타마 가미라고 그래서 신라 농신을 모시고 생긴 사당입니다. 거기 궁사님이 나카무라 아키라라는 궁사님이 자기 입으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라 농신을 모시고 있다. 일본에서 아주 대규모의 큰 사당입니다. 뭐 사진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우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일본 왕실의 제사에 등극한 해의 대상제에는 제녀가 지금은 제녀가 대상제에만 나타나는데 무녀의 복장으로 하고 모자를 쓰고 그러고, 예. 네, 일본 천황을 모시고 제사 지냅니다. 예, 그리고 일본 왕실의 이세신궁 홍보관도 저에게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 참으로 이 한신 충문은 오늘의 인터넷의 그 뛰어난 그러한 그 새로움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 사람 입으로 말했습니다만 이 충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미시마 문명을 어깨에다 걸친다. 이 미시마, 이게 이제 이두식이기 때문에 견지 만 이랬지만 미시마라고. 미시마 삼도인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지금 동해 바다 대패양 쪽에 이쪽 에이히메 현에는 미시마 사장이 있습니다. 미시마 가모진사가 있는데 여기서 모시는 백제신입니다. 백제신을 모시고 있다. 이것은 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나온 에이히메 현의 이오풍톡이라는 고대 문헌에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백제신이 인덕천왕 때에 건너와서 왕실에 계셨다. 인덕천왕은 누구냐? 백제인 응신천왕의 아들입니다. 백제인 응신천왕의 아들. 응신천왕은 이분은 백제 계로왕자. 백제에서 건너와서 응신천왕이 되었다는 걸 일본의 여러 학자가 밝혔고, 특히 이것은 2001년인가요? 이게 2001년에 이시와다리 신기조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학자가 밝혔습니다. 종합해서 밝혔습니다. 제가 아끼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물론 이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 백제 계로왕자가 아니라 곤지왕자입니다. 계로왕의 아들이죠. 근데 일본 서기에서는 곤지왕자를 계로왕의 동생으로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응신천왕의 아들 인덕천왕은 누구냐? 백제 왕인박사가 가르친 왕자입니다. 응신천왕의 네 번째 제사왕자입니다. 이 사람 가르쳐가지고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백제신이 건너왔다. 일본 옛 문헌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을 보면은 이 미시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미시마 3도 이걸 어도라고도 씁니다. 이두식으로 어도라고 하는데 미시마 무명을 어깨에 얹었다는 것은 백제신의 터전에서 생산한 무명으로 폐백을 올랐다 이겁니다. 제사에 신의 제사에 폐백이 되는 건 제사에서 폐를 바치는 걸 말합니다. 어째서 천황 왕실에서 백제신 터전의 무명을 가지고 생산된 무명을 가지고 폐로서 바쳤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필요가 있죠. 이제 일본 신사에 보면은 이제 보면 일본 신사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종이를 누리기도 하죠. 새끼줄에다 우리가 금줄 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에게 이 흰 천 또는 무명을 바칩니다.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도 백이민족이에요. 백일 숭상했어요. 백일 입었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모든 습성이 같은데, 일본은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많은 기후라든지 풍토적 영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발자취 속에서 일본 왕실이 이 동이의 민족의 후손으로서 한반도에 건너간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널리 우리 국내에도 알려야겠지만은 또 일본 사람들에게 저는 알리는데 앞장설 겁니다. 그럼으로써 같은 조상을 가진 혈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잘못된 역사 왜곡은 우리가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양민족이 손잡고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드컵도 아주 무사히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뉴스위크 기자가 그 당시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째서 일본 차량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느냐. 제가 이 뉴스위크 기사 보시면 알지만 일본 차량이 한국에 오는 거 어떠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온다면, 이분이 온다면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과거의 아픔의 상태는 많이 지워질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일본 천황이 그런데 한국에 그렇게 쉽게 못 옵니다. 왜 못 오냐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못 됩니다만 지난 2월 달에는 지금 최근에 엊그제 그만둔 하도야마 수상의 고문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는 방법이 뭐 없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올해 백제문화제를 하니까 거기에 모시면 명분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 기자가 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냐고 저한테 묻길래 그랬죠. 피가 당기니까 그렇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피가 당기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저 미국이나 어디 카나다나 멀리 가 계신 분들은요. 뭐 잘 살고 그러면서도 고독에 시달립니다. 정말 혼자 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뭐 재작년에 뉴욕으로 해서 동부지방을 한 달 가까이 뭐 강연이다 뭐다 여행을 했습니다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인덕천황의 묘지에서 일본에서 가장 큰 묘지가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습니다. 이게 486m가 그렇습니다. 이 묘지에서 19세기 후반이죠. 1800년대에 이 묘지가 좀 장마에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칼이 나왔습니다. 칼이 나오고 마구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1920년경에는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도쿄대학의 이노우에 비싸는 교수는 상당히 흥분하더라고요. 일본 천황의 무덤에 칼이 미국의 보스턴에 갔다.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명치의신 이후 서양 사람들이 이제 몰래 훔쳐낸 거가 사간 거죠. 문화재 사가지 않습니까? 몰래 사가지. 보니까 그 칼자루가 있더라고요. 환두대도가 있어요. 환두대도. 여기는 삼조고도 뭐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환두대도 이것이 인덕천황 백제계열의 인덕천황 능에서 나온 거죠. 일본 학자들도 자기네들 밝혔고 또 이거와 똑같은 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971년 7월 8일 무용왕릉에서 나왔습니다. 무용왕릉에서 똑같은 환두대도 나왔어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제 책에 일본 서계 백제 구달이라는 책 사진을 제가 비교해 놨습니다만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보스턴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거의 똑같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신라의 마구들, 청독 마구들, 그런 것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인덕천황릉에서 나온 겁니다. 이승원 총장님은 이제 천부경 해설을 하시면서 우주 만물은 본래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천지인이 그것이다. 하나는 땅과 사람 세 갈래로 이루어져 나오지만은 그 근본은 변함없는, 다함없는 하나이다. 이렇게 천지인을 이제 이분이 해설을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천부경 해설문을 읽고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인 바로 아지매입니다. 아지매는 바로 웅녀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이의 민족이 오늘날 쭉 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삽니다만,
이 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제 군국주의자들이나 이제 국수주의자들 는 이게 동쪽 오랑캐라는 식으로 이걸 했었는데 이게 이자가 오랑캐 이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이 글자가 대궁입니다. 대궁. 동쪽에 만들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쪽에. 그 어느 세월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잘못 이게 했었는데 이 한자어라는 것이 동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한자 학자로 저명하신 진태하 교수님이 지난날 저에게 이제 밝히시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저도 한자어가 중국의 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의의 글자다. 동의민족이라는 것이 활을 만들고 주몽이라는 것도 뭡니까? 활 잘 쏘는 사람을 이제 주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몽의 발자취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민족적 발자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 사실을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천부경 일지 이승원 총장님의 천부경의 해설은 이제 결국 근본 이론 사상 철학의 이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양의 소위 이론론의 뿌리가 바로 천부경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라는 거, 이론론이라는 건 이것이 마지막 지금부터 5,000년, 4,000 몇백 년 전에 우리의 동이민족의 이론 사상, 천부경 사상, 천부경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조목조목 여러분과 이제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신상제라는 것은 한신제사에 지내는 한신제사에 지내는 신상제라는 것은 세 곡식이 나오면 핥는 제사다. 왕이 벽시 새로 수확한 벼에 벼를 핥는다고 했습니다. 핥는 건 왜 그럴까요? 침을 묻히기 위한 게 아니고 깨끗한 벼인가를 알아서 천신에 바칠 떡을 만들고 술을 빚는 제주를 만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침 제주 얘기가 나와서 문득 떠오릅니다만은, 일본 고대사 기록에도 응신천왕, 백제인 응신천왕, 이분의 시대에 수수허리라는 사람이 백제로부터 건너옵니다. 수수허리가 술을 담궈줍니다. 그 왕이 노래합니다. 이 응신천왕, 백제인 응신천왕이. 수수허리가 담가준 술을 마시니 너무 좋구나. 나는 취했노라. 이런 역사의 노래가 나옵니다만은 백제인들이 술을 담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옷도 백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어디서? 역시 동이의 옷이겠죠. 조선민족이 입은 옷이 쭉 내려와서 일본 왕실을 5세기, 6세기경에 본격적으로 거느린 백제인 시대에는 역시 백제복을 입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부상약기라고 하는 12세기 이후에 나온 고대 문헌에 왕실에서 백제의 승려들이 건너와서 지은 사찰에 찰주를 세우는 날 만조백관이 백제 옷을 입었다는 기록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참 우리가 동의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역사를 이제 바로 인식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지 않겠느냐.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질문을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